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이나 이제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 계획을 세우실 때 사실 우리가 너무 꿈을 크게 크고 원대한 목표를 가지면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을까 봐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조심스럽게 실현 가능할 것 같은 목표를 세우시잖아요. 그런 경향이 좀 있죠. 근데 저는 오히려 홈런을 치겠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원대해서 내가 생각해도 야, 이건 될 가능성이 1%밖에 없어라고 생각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대모대 김범수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2024년 5월에 찍고 있는데요. 사실 지금 이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 AI의 시대입니다. 이제 작년 1월에 오픈 AI가 챗GPT를 내놓은 이후에는 사실 뭐 이 실리콘밸리 VC들이 요즘에 가장 여러 건을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게 이제 생성 AI 쪽인데요. 이제 젠 AI라고 하죠. 네, 근데 그 AI 스페이스에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투자한 거에는 그런 그 젠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면서 보면은 조금 뭐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? 좀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.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실리콘밸리 VC 이 스타트업들이 젠 AI 관리를 이용한 뭔가 사업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게 조금 저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? 야, 저건 좀 쉽지 않겠네. 저건 진짜 상당한 엔지니어들을 좀 데려와야 되겠네. 이런 생각이 드는 조금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되기만 하면은 꽤 유용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많고요. 반대로 한국의 요즘에 제가 만나는 젠 AI 스타트업들을 보면 일단 실리콘밸리랑 비교하면 그 생성 AI를 활용한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. 비율이 좀 다릅니다. 실리콘밸리에서는 요즘에 제가 젠 AI 스타트업이 아닌 스타트업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. 반대로 한국은 여전히 좀 전통적인 요런 어떻게 보면은 좀 삶의 이런 부분을 내가 사소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런 회사들을 아직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네, 근데 AI 시장에서 한국에 이제 이런 젠 AI 회사들이 저한테 와서 피치를 하실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야, 이게 뭐 3년 뒤에 이게 필요할까? 이거 그냥 오픈 AI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이게 뭐 그렇게 만들기 힘들까? 다른 파운데이셔널 모델 써서 하면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업 모델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적으로 못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를 먼저 사용자를 모으면은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. 이런 답변을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. 근데 뭐 먼저 사용자를 모으는 거는 또 뭐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생성 AI 시장에서는 이런 큰 회사들 오픈 AI나 뭐 그 엔트로픽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이 뭐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스타트업 한 하루에 100개씩은 죽어나가거든요.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정도의 자금과 이걸 가진 회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를 해서는 사실 내가 내 스타트업으로서 3년 뒤, 5년 뒤에 생존하기 어려운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러면은 왜 제가 만나는 한국의 생성 AI 스타트업들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와, 이건 만들기 힘들지만 되면 대박이겠는데 같은 모델을 잘 공략을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그냥 제 뭐 뇌피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너무 한계를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닌가? 아, 그걸 내가 어떻게 해?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내가 펀딩을 할 수 있을까? 아, 내가 그러면 100억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100억을 모아? 그냥 일단은 5억만 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자. 뭐 약간 이렇게 먼저 한계를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점점 쪼그라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빨리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여야 한다라는 강박이 좀 느껴져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저는 지금이 불경기 때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불경기고 VC들이 다 뭐
몇 년 전까지는 매출이 중요해, 매출 빨리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뭐 지금은 이익 안 내는 회사는 우리는 투자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물론 그거는 창업자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VC가 실제로 뭐 그런 3년 전에는 대부분 VC들이 우리는 이익 신경 안 써요. 매출만 빨리 크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했을 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안 그랬고요. 근데 어쨌든 지금은 창업자들이 상당 부분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게 얼른 빨리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나한테 한 5억만 투자해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유닛 이코노믹스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강박이 좀 요즘 시기라서 그런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국내에도 뭐 자체 LLM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꿈을 갖고 하는 회사들이 뭐 몇백억 뭐 천억씩 펀딩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요즘에 보도되는 것도 보면은.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요즘 VC들은 뭐 이익 안 나는 회사는 돈 못 버는 회사는 매출 없는 회사는 투자 안 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실 만한 것도 아닙니다. 꽤 각광받는 회사들 중에도 아직 돈 못 버는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금방 벌지 못하는 또는 금방 이익을 내기 어려운 비즈니스여도 여러분이 정말 그게 왜 결국은 큰 회사가 될 수 있고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스토리이고 여러분이 그만한 설득력이 있으면은 당장 돈 못 벌고 당장 이익 못 나도 또 투자 받을 수 있어요. 그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습니다. 뭐 미국 VC들은 자산 사업하는 사람들이라서 매출도 안 날 것 같고 돈도 못 벌 것 같은 회사에 투자하겠어요. 결국은 이게 얼마나 더 큰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그거에 그 관점에서 확신을 주면은 투자하는 거거든요, VC들은. 그래서 미국 VC들이 무슨 되게 마음이 너그럽고 더 위험을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하는 게 아니고요. 결국 더 큰 돈 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. 실리콘밸리 VC들도. 그래서 한국 VC도 마찬가지예요. 더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 리스크를 안 질 투자자 없습니다, 국내에도.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만드실 때는, 그러니까 이거는 저보다 더 어떤 사람이 한 얘기인데 미국에서 그걸 제가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를 낼 때는 모든 한계 요건은 다 제껴놓고 생각을 하라라는 거예요. 자꾸 한계를 생각하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슈링크돼서 나중에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기술의 역사에서 보면은 지금 있는 걸 조금 개선해서 약간 낮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고 지금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은 사업을 해서 성공한 회사들이 테크의 역사에서 보면 항상 더 큰 성공을 거둬왔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실 때 조금 더 큰 꿈을 꾸시라. 글로벌은 더 합니다. 글로벌은.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요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될 아이디어 갖고 미국에 오시면 미국 VC들이 이게 사업거리가 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이게 진짜예요, 진짜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한국에서 창업을 하실 때 그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할 때는 내가 너무 일찍 한계를 고려해서 타협하는 건 아닌지, 내가 요즘 경기가 나빠서 VC들이 이익이나 매출에 민감한 것 같으니까 너무 그걸 쫙 줄여가지고 빨리 한 1년 되면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에만 집중하시는 건 아닌지, 그런 한계 요소를 사업 모델을 내시거나 미래를 계획하실 때 너무 먼저 고려하시면 그 사업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별로 인생을 던져서 할 만한 매력이 없는 사업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이디어 개발하실 때 따로 그때는 한계 요건을 고려하지 마시고 정말 큰 꿈을 펴시고 그 뒤에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하는 단계적 실행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이 그럼 요때는 한계가 있으니까 요렇게 접근을 하면은 이 한계 때문에 못하지 않고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번 펀딩 받아서 3년을 가야 될 거를 내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펀딩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. 그거에 맞춰서 실행 플랜을 짜시면 되죠.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꿈꾸고 이러실 때는 여러분이 더더욱 한계 요건을 먼저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 더 큰 꿈을 꾸시고 원대한 목표를 더 세우셔야 역설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의 스타트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.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,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원래 지금 있는 걸 살짝 낮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지금 존재하지 않는 방식, 지금 아예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
역설적이지만 그 편이 더 성공 가능성이 크고 성공했을 때도 떨어지는 과실이 더 큰 게 스타트업과 테크놀로지의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여러분 항상 조금 더 큰 꿈을 꾸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하실 것을 제가 권합니다.